인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디자인 전산 활용. 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포토샵의 일반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포토샵. 일단 저번에 배운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펜이고 이걸로 해서 자, 포토샵이라는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좀 배웠어요. 그쵸? 얘는 뭐라고 했어요? 비트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안에 픽셀 단위로 작업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합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원하는 걸 따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따는 거,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쵸? 뭐였냐면 펜 툴을 이용해서 따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퀵 마스크로 따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폴리거널 라쏘 툴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쵸? 네, 선택을 하는데 자, 내가 이것만 보겠다 라고 했을 때 지우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데만 딱 보겠다라고 해서 마스크 쓰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또 뭐였냐면 Hue, Saturation, 그 다음에 Brightness, 이런 단어들도 배웠어요. Hue는 뭐였어요? 색상, 얘는 채도, 얘는 명도. 자,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환하는 것도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웠냐면 스탬프도 배웠어요. 스탬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를 딱 잡아서 이렇게 복사하는 걸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힐링 테이프도 배웠어요. 힐링 브러쉬라는 것도 배웠어요. 힐링 브러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복사를 했지만 주변 환경하고 비슷하게 다시 한번 더 칠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오퍼시티라는 단어, 트랜스퍼런시, 트랜스퍼런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뭐예요?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퍼시티는 뭐예요? 불투명한. 트랜스퍼런시는 투명한. 이런 얘기를 이용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색상을 투명하거나 불투명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있구나. 어차피 8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제가 포토샵을 알려드리지만 포토샵의 모든 기능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포토샵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디자인 공학과에 오셔서 디자인을 공부하시면서 4년 동안 쓸 게 포토샵이에요. 그래서 8시간 만에 포토샵을 다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포토샵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기초를 좀 이해를 하셔서 나중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신 이제 이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과제를 하시겠지만 방학 동안 자기가 스스로 다시 또 한번 포토샵을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학원을 다니는 게 좋나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원에서도 어차피 강사 입장에서는 잘하는 것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못하는 걸, 잘 안 되는 걸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자기한테 맞는 포토샵 책 한 권 정도를 구매하시고, 그러면 구매하거나 빌려서 그걸 보시면서 필요한 걸 공부하시는데,
책 한 권을 다 공부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겠다면 공부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뭘 배웠어요? 지금 요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린 뭐예요? 합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합성, 그쵸? 그럼 포토샵 중에서 합성하는 부분만 일단 공부를 하세요.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합성에 관련되어 있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챕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챕터만 다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토샵 책 한 서너 권을 갖다가 합성에 관한 것만 이해하시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합성의 달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에 지금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 가셔서 포토샵 합성, 뭐 이런 거, 리터칭, 이런 얘기를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과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과 이미지를 찾아서 이미지를 찾아주시는데, 일단 도구에서 좀 더 큰 이미지를 찾는 게 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합성을 하실 때 포스터에다 자기 얼굴을 이제 합성을 하시는 과제를 제가 한 학기 과제로 드릴 거예요. 그쵸? 저번 강의에서도 재작년에 했던 학생들 작품들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번 학기는 제 수업 시간에 뭘 하겠구나 라는 걸 감을 잡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찾으실 때는 이미지가 좋은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요 정도 사이즈겠구나. 그래서 얘를 눌러서 자, 클릭이 안 되나? 자,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애플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애플이라고 해서 저장을 했고요.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 줄 건 뭐냐면 이미지의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배터리만 1054에 112. 이 정도구나. 그 다음에 72dpi. 오히려 더 좋은, 퀄리티 좋은 사과 이미지를 찾으셨는데, 일단 우리는 예제 연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작은 이미지를 여시면은 수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열고 난 다음에 얘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복사를 한번 했었죠?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 사과 이미지, 여기 나뭇잎을 따던가 뭐 여기를 한번 따볼게요. 자, 따는데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사과 여기 있는데 여기 아랫부분을 한번 제가 펜 툴로 한번 따볼게요. 뭐 이 이미지가 아니라도 좋아요. 뭐 어떤 이미지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미지 하나 찾으시면 되는데, 자, 펜 툴을 이용해서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데, Alt키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커서 모양이 바뀔 거고요. 저는 이 핸들러를 하나 없애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이건 저만의 뭐 튜토리얼 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일일이 펜툴의 그 핸들러를 갖다가 움직여가면서 작업해도 돼요. 근데 저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Alt키 눌러서 커서 모양 바뀔 때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펜 툴을 땄어요. 그쵸? 땄으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패스에 보면 여기 있다고 했죠? 얘를 점점점 누르는 거죠. 자, 눌러서 보시면은 얘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반전하겠다. 반전하게 뭐냐면 select inverse 이용해서 반전시킨다면 어떻게 해요? delete를 주면 뭐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 툴을 풀면은 여기 보시면
4가 제가 땄던 부분은 남죠? 그래서 색상을 변경했다고 해서 Hue Saturation 뭐 이런 유형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오래된 사과 뭐 이런 느낌을 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주는 거와 안 주는 거는 차이가 나죠, 그렇죠?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얘를 또 하나 복사를 할게요. 이건 지워서 하는 방법이고, 자, 패스가 있으니까 여기 다시 또 한번 점점점을 눌러서, 자, 레이어를 잡고 패스를 잡아서 얘를 한번 다시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모두 있다고 했어요. 그쵸?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마스크. 자, 마스크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냐? 검정색과 흰색이 나타나요. 근데 흰색이 뚫린 부분이고 검정색은 막힌 부분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딱 잡아요. 요번에는 얘가 드리근 사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Hue Saturation에서 얘를 갖다가 약간 드리근 사과. 자, 파란색인데 너무 선명하다. 이렇게 뭐 약간 브라이트니스를 조금 이렇게 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드릭은 청사과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뚫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로 여기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을 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미지에서 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인버트라는 게 있어요. 인버트라면 얘를 반전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가 다 청사가 됐죠? 나머지가 청사가 됐고 여기만 색깔 있는 게 됐고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었어요? 지금은 펜툴로 땄잖아요, 그렇죠? 요번에는 퀵 마스크를 이용해서 한번 따볼까요? 퀵 마스크 이용해서 여기 부분을 한번 쭉 따볼게요. 요렇게 여기. 자, 퀵 마스크를 이용하겠다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퀵 마스크가 밑에 있습니다. 여기를 딱 누르시고요. 브러쉬를 누르시는데 브러쉬의 크기는 요걸로 조절해도 돼요. 요걸로 조절해도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키보드에 보시면은 가로 표시가 있을 거예요. 가로로 된 키보드를 누르시면은 작아지거나 커지는 게 있을 거고요. 자, 브러쉬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끝을 하드니스를 단단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딱딱한 정도를 그냥 끝이 맨들맨들 정확하게 끝날 거냐, 아니면 소프트하게 갈 거냐, 이런 건데, 전 하드니스를 크게 한 다음에, 자, 여기는 좀 크니까 이렇게 칠하고요. 오퍼시티는 당연히 뭘로 했어요? 100%. 그러니까 불투명도가 100%야지만 내가 정확하게 딸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자, 해서 좀 이런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이거 쉽게 따는 방법이 있어요. 매직 툴 뭐 이런 게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따면요 컴퓨터가 따기 때문에 다시 내가 수작업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손맛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땄다고 합시다.
퀵 마스크를 꺼주시면은 선택이 되는데,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택한 거 바깥쪽으로 선택이 돼요. 여기만 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select inverse 이용해서 반전시키고 난 다음에 뭐 delete를 이용해서 지우셔도 좋고, 모두 이용했다, 마스크도 있다. 그냥 마스크 한번 써볼게요. 마스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흰색 부분이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검정색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어떤 종이를 놓고 이렇게 구멍을 톡 뚫어서 그걸 딱 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보고 싶은 영역을 정한 다음에 얘를 잡고서, 자, 여기서 뭐냐, 슈체슐레이션 되지만 얘가 색상이기 때문에 컬러 밸런스를 이용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값이냐 하이라이트냐 이런 거 이용해서 얘를 좀 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뭐 하이라이트 이용해서, 아 너무 하얗네요. 뭐 이런 색깔도 만들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붉은사가, 아니면 휴 세츄레이션을 이용하면 색상 자체를 처음부터 과감하게 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상한 사과가 되고 있어요. 맛이 없어 보여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반전시키는 게 뭐였어요? 여기서 보시면 인버트 이용하시면 나머지가 파란색 사과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 무서운데요? 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방법은 뭐였어요? 펜 툴을 이용해서 따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퀵 마스크 이용했죠? 자, 얘를 또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요번에는 여기 잎사귀를 한번 따는데, 요번엔 세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자, 여기 보시면 지그시 눌러서 폴리고널 라소 툴을 이용해서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폴리고널 라소 툴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냥 빠르게 딸 때 이런 식으로 모르고 이렇게 땄다 그러면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한 단계 뒤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밀하게 따야 되는데, 뭐 정밀한 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연습을 해보시고서 작업을 해보시고, 저는 그냥 듬성듬성 빠르게 따는 연습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표시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쵸? 이 동그라미 표시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얘를 한 덩이로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얘를 갖다가 그냥 select inverse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delete로 지울게요. 그 다음에 선택 툴을 다시 눌러서 풀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은 잎만 나오죠? 자, 얘를 황금잎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잎. 자, 슈 세츄레이션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황금색. 황금색. 얘를 좀 더 밝은 색상을 해서. 황금색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레벨 같은 게 있는데, 레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레벨을 이용하시면은 얘를 어둡거나 좀 밝거나, 얘를 좀 더 밝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진짜 황금 같나요? 나뭇잎이 황금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색, 저런 색, 뭐 이런 색, 얘는 반전시켜 봅시다. 이미지에서 반전. 자, 이런 식으로 반전 해서 내가 뭐 만들고 싶은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 그냥 다시 또 반전시켜 볼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색이 안 나타나죠? 그럼 얘를 위로 올려서 여기다 놓으시면 될 거예요. 황금사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 여기 부분이 필요하니까 얘를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 구성에 따라 이게 쌓는 거죠. 레이어는 쌓는데, 이 마스크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작업할 수도 있지만 또 뭐를 할 수 있느냐, 복사하는 게 있었죠. 자, 여기서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요번에 뭐 할 거냐면 여기 스탬프 도장을 하나 찍을 건데, 오퍼시티 뭐 플로우 이거는 다 10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여기 봤더니만 여기 나뭇잎이 있네. 나뭇잎이 여기에도 하나 있고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따서 만들 수도 있지만 나뭇잎을 여기를 똑같이 뭐 따서 여기다 붙여놔도 돼요.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뭐 해보겠다 하면 스탬프 이용해서 스탬프 여기 있다. 얘를 이용해서 좀 사이즈를 좀 줄이고 Alt 눌러서 얘를 클릭해요. 여기서부터 얘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복사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레이저 이용해서 지우개로 쓱쓱쓱 지워도 되겠죠. 여기를 다 지워도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지워도 뭐 문제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지워가면서 얘를 여기다 옮길 수도 있고 혹은 자 얘를 잡았더니만 얘 말고 나머지 부분을 지워서 얘를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라소트를 이용해서 여기 부분만 필요하다. 그럼 얘를 select inverse 이용해서 얘를 지워버리고 여기만 남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레이저 이용해서 얘를 싹싹 지우고 대충 이렇게 지웠다고 합시다. 자, 이걸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뭐 더 잘 지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맞춰서 다시 여기 부분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무슨 방법도 있어요. 스탬프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 광택이 여기도 있고 싶다 그러면은 자 힐링 브러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Alt 키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칠하는 거죠. 이렇게 칠했어요. 칠하고 난 다음에 얘가 이대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얘를 풀면은 이 주변 색깔하고 비슷하게끔 얘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탬프는 자 얘를 딱 잡아서 얘를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복사해서 얘를 주는 거라고 하면, 힐링 스프레이는 뭐예요? 칠해서 주변 색깔을 좀 바꾸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알려드릴 거냐면, 자 이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색상이 너무 진하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블랙립 모드라는 게 있는데, 블랙립 모드, 이 블랙립 모드는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 관련된 책을 보시던가 아니면 유튜브 보셔서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얘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미지를 위아래를 섞는 거예요. 어떻게 섞을 거냐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스크린을 많이 써요. 스크린을 쓰면 어떻게 하냐, 얘가 좀 이미지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사진을, 그러니까 조명을 좀 더 켰다라고, 그러니까 두 개의 이미지가 섞이면서 좀 더 밝아지는 그걸 하는데, 여러분이 2학년 되면 이제 3D 모델링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렌더링이라는 건 뭐냐면 3D를 만든 것 같아 이제 2D화해서 작업해서 보여주는 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 렌더링하고 난 다음에 색상이 너무 어둡다, 밝다, 빛을 조절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조금 어두울 때 이런 스크린 모드를 하나 더 올려주시면은 얘가 환하게 반해져요. 이렇게 너무 밝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밝았으면 너무 밝다 그러면 여기 필이라는 게 있어요. 필은 색이랑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필값이 100%가 아니라 조금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냐, 얘가 그러니까 스크린의 밝기가 조금 적당한 값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스크린의 옵션을 어떻게, 블렌딩 모드 옵션을 좀 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필값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최종적으로 모든 이미지를 다 아울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꽂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잎사귀는 맨 위로 올라가야 될 건데 이건 안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없으면은 요거였어요.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됐고 얘가 이렇게 됐고 금색이고 여기 금색이고 얘를 좀 더 밝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은 할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2D 그래픽이 기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츄레이션 방법도 있고 뭐 RGB, 그 다음에 여기 뭐 CMYK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자, 이미지 사이즈에서 보시면은 얘는 72dpi니까 영상용이죠. 여러분은 나중에 출력할 땐 몇 dpi로 된다? 300dpi. 적어도 150dpi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출력하게 되면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출력할 때는 300dpi까지 못 올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얘를 다 했다. 다 해서 여기까지. 얘를 이제 세이브를 하셔서 일단 PST 파일이 하나 있어야 돼요. PST 파일이 있어야지만 레이어가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얘를 머지 레이어 이용해서 하나로 합친 다음에, 하나로 합쳤죠, 그쵸? 그러니까 원본 파일, PST 파일에서 포토샵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고, 한 번에 합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101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150으로 올려요. 그러면 얘가 1014였으니까 14? 잠깐만요. 캔슬. 1204죠. 그쵸? 1204라 그러면 얘를 150dpi로 하고 얘가 1204였으니까 602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은 가로 세로를 줄이고 해상도를 2배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깨지진 않아요. 근데 무섭대고 레졸루션을 출력하니까 300이야. 300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확 깨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용량은 커지지 그렇게 화질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원본 자체를 좋은 화질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고, 얘가 만약에 72dpi다. 근데 얘를 한 150dpi로 올리겠다 그러면은 레졸루션을 올리고서 가로 세로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출력할 때 얘는 13cm, 10cm 정도의 출력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OK 해서 출력을 해야지 덜 깨지면서, 그러니까 해상도는 2배로 올리면서 사이즈를 2배로 줄였기 때문에 출력하는데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300dpi가 기본 옵션이 맞긴 하지만 300dpi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적어도 150dpi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력을 하셔야지 문제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RGB로 돼 있잖아요. 근데 CMYK로 바꾼다고 해서 RGB가 CMYK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일단 가출력이라고 해서 최종 출력하기 전에 내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기를 잡아서 그 컬러를 프린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컬러도 HP냐, 앱손이냐, 캐논이냐에 따라 잉크가 조금씩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상이 보이는 이 모니터상에서 본다는 거는 RGB 컬러를 보는 거거든요. 이 RGB 컬러하고 실제 출력물하고 서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차이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색상 명도를 좀 찾아서 내가 원하는 색상까지 가는 연습이 돼야겠죠. 자, 저는 이제 사과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뭐 포도,
뭐 과일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과일 같은 걸 잡아서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꾸고 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 얼굴을 영화 포스터에 합성할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 포스터에 합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굴 형태와 배우 주인공의 얼굴 형태가 좀 비슷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빛과 그림자. 지금 보시면 빛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림자 이렇게 생겼죠? 이거랑 유사하게끔, 그러니까 포스터에 보면 빛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그림이 어떻게 졌는지, 그림자가 어떻게 졌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그거에 맞춰서 원본 이미지를 잘 찍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자기 포토샵에서 이걸 작업해 보시고요. 포토샵 프로그램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은 학교 포털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거 꼭 다운받으셔서 깔아서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